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다카이치 사나의 입장이 약간은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일본은 타이완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노다 카즈이코 이펀 민주당 대표가 악화된 일중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다카이치의 답변이었습니다. 한 발 물러선 것 같아 보이지만 다카이치는 기존 발언은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시진핑을 거쳐 쓰리 쿠션을 친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는 일중 관계 악화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면서 전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위한 대화 채널을 만들어 국익을 최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다카이치의 답변을 세 차례나 속보로 전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타이완의 법률적 시위와 관련해 일본은 입장이 없으며 타이완과는 비정부적 실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타이완과의 관계를 언급한 부분은 옳은 말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있는 사실이고 그저 현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이완의 법률적 시위에 대해 일본은 입장이 없다고 한 부분은 중요합니다.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한 발언은 아무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게 일목요연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역시 일본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가 교활한 교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유사론을 철회하라는 데 대한 답변을 피하면서 얼렁뚱땅 위기를 모면하려 시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변함이 없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화사는 일본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다카이치가 위험한 역사의 극본을 다시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 전망을 입에 달면서 군비 확충을 꾀하는 우익 정객들이야말로 국가를 위기로 내모는 최악의 수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의 발언은 엎질러진 물입니다. 중국은 타이완 유사론을 계기로 유엔 헌장의 적극 저항으로 계속 다카이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 유엔 중국 상임대표 푸청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가 중국에 무력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다카이치는 타이완 유사론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움찔했습니다. 주 유엔 일본 대표 야마자키 카즈유키는 일본의 방위 정책은 전수 방위의 수동 전략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주일 중국 다사는 일본이 침략 정책을 취하면 베이징은 유엔 헌장의 적극 조항에 따라 응징할 수 있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적극 조항을 발동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중국의 입장은 중국 내정인 타이완 문제에 대해 확실히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무력도 압도적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가진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항공편 취소, 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 취소, 유학 자제령, 해산물, 소고기 불매 등 도쿄를 고통스럽게 할 수단은 많습니다. 또 히토류 불매와 토요타, 혼다 등 중국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타격 카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은 다카이치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난 건 분명합니다. 당장 전쟁을 발동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극 저항을 발동해 안보리에 통보하지 않아도 응징하면 하는 것입니다. 중국 해군이 황해 류공다오에서 대규모 실탄 연습을 하는 것은 갑오전쟁, 청일전쟁의 역사적 세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북양 함대가 일방적으로 패배 띵루창 제독이 자결한 역사의 치욕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중국을 아직도 약체로 만만하게 보는 일본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라이칭더 타이완总统은 국가안보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라이칭더는 2027년 베이징 당국이 타이완 무력 통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라이칭더는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해 2025년까지는 GDP의 3.3%, 2030년까지는 5%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타이완 역사상 최대 규모인 1.25조 타이완 달러, 미화 400억 달러의 특별 예산을 편성해 미제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타이완의 민주사회를 지키기 위해 역사서술과 법률전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 개입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 17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체포 등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라이칭더는 또 일국 양전은 타이완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라이칭더는 그러나 1.2조 타이완 달러를 국방 예산에 쓰는 것과 관세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비를 내면서도 관세에서는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칭더이야 민진당의 고위 지도자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팽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라가 파탄나는 가운데 트럼프가 푸틴에게 위트코프 특사를 보낸다는 뉴스에 모두 술렁이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우크라이나 뉴스를 감추고 있습니다. 라이칭대 민진당은 로우전 개전 초부터 키예프를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당시 라이칭대 지역구인 타이난의 화훼 농가는 우크라이나 국가색인 파란색과 노란색의 호접란을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선물도 했습니다. 이제 라이칭더 정권은 중국에 맞서 싸우자며 전비를 강화하고 있지만 모두가 우크라이나의 국가 전망 사태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라이칭더가 거액의 방위비를 쓴다고 하자 희색이 만연합니다. 전 백악관 NSC 고문 오브라이언은 타이완에 있어서 이는 중단 승리이며 트럼프에 있어서도 하나의 승리라면서 중화민국 타이완의 라이칭더가 정확한 길을 따라 크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 주석 정리원은 라이칭더를 거세게 규탄했습니다. 라이칭더와 그의 안보팀이 1.2조 타이완 달러라는 거액의 국방비로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책정하겠다는 특별 예산은 1.2조 달러는 한도액은 5천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야당에 전혀 귀뜸도 없었다고 분개했습니다. 라이칭더는 야당은 물론 민심의 향배도 상관없이 막 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라이칭더가 젤렌스키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칭더도 젤렌스키처럼 미국의 버림을 받을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고도 청문회도 없었으며 국방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논의도 없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난 기사는 라이칭더가 직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완 국민에 앞서서 미국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한 짓이었습니다. 민진당은 타이완을 망치는 길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